네, 지역 코로나19 상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중 분석 보도국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성 기자. 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대전의 방문 판매 시설을 연관으로 한 집단 감염이 결국 이어지면서 오늘 대전의 누적 확진자가 이제 100명을 넘어섰네요. 네, 오늘 대전에서 확진자 5명이 추가되면서 대전 지역의 확진자는 101번째까지 나왔습니다. 네. 대전에서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니까 이 126일, 이 넉 달을 조금 넘긴 시점에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건데요. 예. 대전과 세종, 충남 전체를 보면 대전이 101명, 충남이 165명, 세종 49명에서 이 모두 315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예.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격리된 사람은 대전, 세종, 충남을 합쳐서 77명입니다. 예.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의 최근 발생 추세가 어떤지 보기 쉽게 월별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난 2월 21일에 지역 첫 확진자가 이 대전과 계룡에서 1명씩 나왔죠. 그랬죠. 초기에는 대구 방문 이력이 있거나 대구에 있는 지인과 접촉한 사람들, 신천지 교인들이 산발적으로 확진됐는데 천안 줌바 댄스 강사인 40대 여성이 2월 26일에 확진됐거든요. 네. 이후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월에 확진자가 77명 나왔습니다. 예. 3월에도 이 여파가 미쳐서 천안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었는데 3월 10일에 세종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확진되면서 해수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요. 네. 3월에는 확진자가 무려 13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집단 감염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산발적 감염이나 해외 입국 확진자만 발생하면서 4월 16명, 5월 10명 이렇게 확진자가 줄었는데요. 이번 방문 판매발 집단 감염으로 오늘 오후 기준 6월 확진자가 다시 76명까지 늘었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앞서 천안 줌바 댄스와 세종 해수부를 연결고리로 2차례 집단 감염이 있었고 이번 대전 방문 판매와 관련해 3번째 집단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발생 초기 2월과 비슷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 기자 말대로 2월과 3월 상황과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는 거 물론 우려는 되지만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확진자 발생이 이 방역망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최근 추가 확진자들은 대체로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번 방문 판매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지난 20일에 확진자가 11명 나오면서 정점을 찍었었죠. 예. 그 이후로 나온 확진자들은 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건데요. 오늘 나온 대전 확진자 5명의 경우에도 모두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해 감염됐는지도 대부분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동선을 숨겨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40대 여성과 이 자가격리 중에 음식점을 들른 60대 여성이 잇따라 고발됐잖아요. 그랬죠. 대전시가 2명을 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돌발 변수들만 잘 관리한다면 예. 당분간은 확진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늘긴 하겠지만 폭발적인 증가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상이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번 방문 판매 집단 감염을 보면 이 감염 연결고리가 방문 판매 업체에서 카페, 사우나 시설까지 이렇게 계속 늘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네. 이 천안 줌바 댄스 관련한 확진자 사태처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사태를 좀 막으려면 결국 이제 추가 연결고리 차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가 처음에는 방문 판매 사무실이 있는 탐방동에 있는 오렌지 타운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관련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왔는데 갑자기 괴정동 자연건강힐링센터 통증 카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관련돼 있는 탐방동 둔산 전자타운도 연결고리도 나왔는데요. 모두 방문 판매 사무실이 있거나 방문 판매 관련 소모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 이 방문 판매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곳을 중복해서 방문하거나 서로 친분이 있어서 접촉을 했기 때문인데요. 또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특성상 이 사정동 웰빙 사우나, 복명동 경화 온천 호텔 같은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도 연결고리가 늘어납니다. 예. 최근에는 몇몇 뷔페도 확진자들이 다녀간 주요 동선으로 나왔는데요.
한 장소를 중심으로 적게는 대여섯 명에서 많게는 10여 명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고 검사해서 추가 연결고리를 끊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신속한 검사가 중요한데 이 신속한 검사가 자치단체가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협조가 이제 필요할 텐데 지금 대전시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문 시설을 6곳까지 늘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곳이고 또 이곳을 방문했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대전시가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권장하고 있는 방문 장소는 6곳입니다. 네. 괴정동 오렌지타운, 이 탐방동 둔산 전자타운, 가양동 토담 한식 뷔페, 가수원동 더 외식 샤브 뷔페, 이 둔산동 캐피털타워 웨딩, 탐방동 킹덤 뷔페입니다. 예. 일단 오렌지타운과 이 둔산 전자타운 방문 판매 사무실을 직접 갔거나 방문 판매와 관련돼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장소는 방문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예. 토담 한식 뷔페는 지난 13일 이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 반, 더 외식 샤브 뷔페는 16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 캐피털타워 웨딩은 20일 낮 12시 반부터 오후 2시, 킹덤 뷔페는 20일 오후 5시 반부터 9시 반 사이 방문자가 대상입니다. 예. 만약 해당 시간대에 이런 시설들을 방문했다면 곧바로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익명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염 우려가 있다면 꼭 보건소를 방문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 기자 수고했습니다.